네, 요거는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GDP가 현재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고용 시장 요거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다음에 은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은행의 주 파트너인 일반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들은 은행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본 조세방 페드가이죠. 거기에 최근에 나온 블로그인데요. 크레딧 붐, 신용 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은행이 신용 창조를 한다, 이건 우리가 뭐 많이 들었죠. 그러면 신용 창조를 하면은 그거를 그 연준의 데이터에서는 그거를 뱅크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H8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건데요. 뱅크 크레딧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신용 창출을 해서 은행은 뭘 하느냐?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하는데요. 그럼 전체적인 신용 창조액을 우리가 뱅크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보면요. 2022년이 요 색깔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대략 1조 달러 정도 작년 한 해에 그 신용 창출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소는 코로나 당시 2020년의 차트입니다. 그때는 1조 2천억 달러의 신용 창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으로 된 거는 신용 창출액입니다. 요거는 뭐 지금 제일 많네요. 1조 4천억 달러 정도 은행이 신용 창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만 갖고서는 2022년, 즉 작년이 얼마나 특이한 해였는지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나눠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2021년하고 2020년 이때 은행은 신용 창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채권을 국채, 뭐 회사채 이거를 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면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QE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작년 2021년하고 2020년에 은행의 전체 뱅크 크레딧이 늘어난 거는 대부분 채권을, 즉 뭐 회사채, 국채 뭐 이런 것들을 매입함으로써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22년이 굉장히 독특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채권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해하고 굉장히 좀 구분이 되죠. 그러면은 자, 이건 채권 얘기고, 실제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대출은 어떻게 됐느냐? 실제 실물 경제에 들어갔던 대출은 2020년 코로나 발발했을 때는 처음에 3월, 4월에 급격하게 늘었다가 대출을 많이 줄인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21년은 뭐 대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1년 동안 대출한 게, 그 가계와 기업에 대출해 준 게 한 4천억 달러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어떻게 됐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얼마까지? 1조 2천억 달러까지. 다시 말하자면 최근 한 5년 동안의 이 평균으로 봤을 때 3배에 가까운 대출을 해줬다.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또 항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을 해줬을 때 상업용, 산업용, 그러니까 뭐 공장하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에 빌려준 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도 두 가지가 있겠죠. 상업용, 주거용. 주거용은 뭐 주로 개인에게 대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한테 해주는 소비 대출이 있겠죠.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카드 론을 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기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다 쭉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어느 특별한 분야에만 이 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소비 대출도 증가하고 그 상업용 뭐 이것도 증가하고 모든 것들이 골고루 증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대출을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 뭐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이 수요에 대한 이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크레딧 붐, 이 페드 가이에 의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당연한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도 많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올해의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굉장히 큰 지배적인 힘으로 작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최근 뭐 계속 금리 인상 시기죠.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하고 이 대출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 비용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줄인다. 자, 과연 그랬을까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는 뭐냐면은 요 자주색으로 된 거는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은행 전체 자산에서 그거 분에 대출이 차지하는 부분, 요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냥 대출 금액만 갖고 하면 그러니까 은행 자산분의 자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그걸 한번 보면요.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금리가 떨어집니다. 대출이 줄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물론 약간의 시차는 존재합니다.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 줄고. 자, 여기 보면 금리 떨어지고 대출 줄고. 그 다음에 금리 오르니까 대출 오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이 이제 재밌는데요. 자, 대출 떨어지고 금리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대출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다시 말하자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 비용이 오르니까 대출을 줄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과거 사례로부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불경기가 왔다는 거죠.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보면은 당연히 불경기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서 일단 금융시장을 안정화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그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럼 바로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불경기를 예상하고 또 불경기 시기이니까 대출도 당연히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이제 2008년 직전인데요. 2008년 직전에도 또 이거는 이제 요 자주색은 그 기준금리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이 대출인데 2008년 직전에 보면은 2004년 중반부터 2008년 직전까지 대출액이 쭉 올라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략 계산해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2조 4천억 달러의 대출이 늘어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기존 개념하고 관념하고 조금 배치되는 그런 게 알 수가 있죠. 물론 나중에 시차를 두고 금리 떨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2008년 경기 침체가 오니까 나중에 시차를 두고 이렇게 대출도 감소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현재 이건 이제 물가 녹색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나누기 은행 전체 자산인데요. 이건 파란색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주색은 현재 기준금리인데요. 자,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둘이 이제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이 대출의 힘이 더 쓸 거냐, 또는 물가의 하방 압력이 더 쓸 거냐, 요거는 아마 올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셉 왕 페드가에 의하면은 여기는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한 몇 개월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대출의 힘이 굉장히 이 물가에 대해서 억제하는 거,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막지 않을까. 다시 말하자면은 물가가 비록 정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이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그 높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요 근거로서 이렇게 현재
수요 측에서 대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지만 확실하게 잡았다. 요거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상당히 뭐 현재 6.5%인데요. 뭐 5% 정도에서 이렇게 쭉 이걸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연준의 이 고금리 정책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